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번째 주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신 일들만큼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이번 주서부터 한 두 달 동안 우리는 가치 비즈니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B2B 비즈니스 도메인을 제가 이 도비에라 차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한 11주에 걸쳐서 영업과 이 배경을 설명하는 나머지 11주 동안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고객에서 고객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고객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고객 파트에서 다뤄지지 않았지요. 그건 이제 이번 주서부터 시작되는 가치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매우 큰 주제입니다. 매우 복잡한 주제고요.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서 강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분석의 방법과 전략 수립의 과정을 어떤 템플릿과 워크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전달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서 더 깊이 할 필요성이 있을 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비즈니스. 영업부와 영업이 아닌 부서, 영업 직원과 리더 사이에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왼쪽에 회사의 경영층 또는 비영업부에서 영업부를 보는 관점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죠. 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 특히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들,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경영층에 있는 분들이 흔히 뭐라 그럽니까? 영업부 애들은 맨날 가격만 깎아달라 그런다. 우리 비즈니스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제품이 비싸서 그렇다라고만 얘기한다. 누가 가격으로 비즈니스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영업부 직원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경영층이나 우리 부서의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아느냐, 비즈니스를 알고나 있느냐. 고객이 가격으로 비즈니스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격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란 얘기냐. 우리 제품이 가격 말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죠. 이게 영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치 비즈니스의 첫 번째, 항상 떠오르는 주제들일 겁니다.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 영업하는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모든 회사의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걸 좀 달리 생각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왜 우리 영업 직원들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라고 얘기하는 관점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전략을 얘기할 땐 2x2 차트를 말씀드리죠. 가로축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내부의 가치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제품의 가치 크기가 커야 되겠죠. 그죠? 차별에 대한 가치의 크기죠. 그죠? 이 제품이 솔루션이라든지 제품의 모든 비즈니스는 우리만의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3자의 제품, 파트너의 제품이 결합돼서 가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객한테 전달하는 제품과 솔루션에 우리 제품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세로축에 세워놓고 보도록 하죠.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차별화 가치가 크고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부분이 큰 데가 일상 안에 존재하겠죠. 이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밸류 비즈니스가 가능하죠. 가치 비즈니스가 가능하죠. 고객이 우리 제품을 인정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만 갖고 있는 에셋이 큰데요, 그렇다면 가치 비즈니스가 가능하죠. 오른쪽에 1상황과 4상황에 걸쳐있는 이 부분이 밸류 비즈니스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2상황과 3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품이 차별화된 가치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크지 않다. 우리 제품이 남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의 부분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코어 솔루션이, 우리 코어 제품의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에셋의 비율이 적다. 이런 데는 가치 비즈니스가 아니죠. 가치 비즈니스의 반대말로서 흔히
영어로 표현할 때는 커머디티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산품 비즈니스죠. 공산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가격으로 비교해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죠? 흔히 원자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커머디티의 원래의 뜻은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인 용어에서는 커머디티 하면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영역은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가치 비즈니스가 안 되죠. 여러분들께서 리더분들께서 또는 회사의 경영층께서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들, 영업부 직원들한테 우리 영업부 직원들은 왜 맨날 가격만 깎으려고 그러냐. 그게 만약에 커머디티 비즈니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을 잘못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대장금, 여러분 오래전에 본 드라마지 않습니까? 장금이가 어렸을 때 상궁이 뭐라 그럽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넌 어떻게 그 홍시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어떻단 말이냐. 이거를 영업부 직원들이 얘기하는 걸 얘기 드려볼까요? 이 빨간 영역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치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업 직원들은 뭐라 그러느냐. 네 커머디티 제품을 갖다 팔려고 하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무슨 가치 비즈니스를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세요 흔들어대면서 가격을 외칠 수 있는 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직원들한테 가서 우리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느냐라는 영역을 한번 돌아보라는 게 첫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우리 솔루션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커머디티성 비즈니스인데 직원들한테, 영업 직원들한테 가치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치 비즈니스를 논하기에 첫 번째 돌아봐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업 직원들은 우리 제품은 남들하고 구분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 또는 고객이 우리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또는 고객이 가격으로만 결정하려고 해. 근데 우리 보고 가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막걸리 얘기를 좀 드리죠. 여러분 막걸리가 마트에서 얼마 합니까? 물론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 대충 1,500원 내외 하지 않습니까? 그 1,500원짜리 막걸리가 음식점에 가면 얼마 받습니까? 4,000원 받죠. 5,000원 받는 데도 있죠. 물론 3,000원 받는 데도 있죠. 2배 이상의 가격을 받습니다. 요새는 이게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동네 뒷산을 올라가도 과거에는 막걸리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죠. 산꼭대기에서 항아리 갖다 놓고 거기에 야채 좀 주면서 막걸리 한 양재기 여기에 담아주면서 한 잔에 얼마 받습니까? 한 잔에 2,000원씩 받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걸리 값이 한 병에 8,000원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막걸리가 밸류 프로덕트입니까? 막걸리가 가치 비즈니스입니까? 아니요. 막걸리는 커머디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막걸리가 어디서 팔리느냐, 어떤 상황이냐, 고객의 니즈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희소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업 직원들이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괜히 회사를 쳐다보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쳐다보라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마진, 이문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업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품의 마진을 극대화시키고 제품 자체의 이유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미션을 갖고 있는 데는 개발부서와 생산부서겠죠. 회사의 경영층이겠죠. 그렇지만 고객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의무는 여전히 영업하는 직원에 있는 거죠. 막걸리를 가지고 음식점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막걸리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파는 사람이 있겠고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 막걸리를 파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은 뭡니까? 오른쪽에 5가지 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업 직원들이 생각해야 될 가치는 뭐냐? 이런 마진이 아니라 어떻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냐.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선도적인 기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젠다를 세팅한다고 흔히 얘기하죠. 흔히 소트 리더십이죠. 시장에 새로운 어젠다를 꺼집어내서 시장을 끌고 가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먼저 가지고 가죠. 이렇게 돼서 시장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고객의 니즈를 먼저 읽어내는 거죠. 남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이 마른데 갈증이 나는데 그 막걸리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막걸리 값을 4배 이상 5배 가까이 받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업이죠.
타이밍이 또 중요하죠. 어떤 경우는 되지도 않을 텐데 내가 구하기 어려울 때, 내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또 상황도 그렇죠. 우리 회사가 지금 비즈니스 상황이 어려워서 재무적인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Financial Affordability 이슈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는 어떻습니까? 패키징이죠. 흔히 얘기하는 오늘 가치 비즈니스에 시작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오퍼링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번들링 시키느냐, 이것도 영업부의 고민이죠.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이, 영업팀들이 생각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단순히 제품이 갖고 있는 마진이 아니라 고민이죠. 저는 이것을 통칭해서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고 고객을 쳐다보면서 어젠다를 끌고 가는 소트 리더십을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타이밍에 고객의 타이밍을 앞서서 경쟁자로서도 먼저 고민하고 고객의 고민을 먼저 읽어내서 하느냐, 고객의 니즈를 읽어내고 상황을 먼저 읽어내고 어떻게 번들링하고 패키징하느냐, 이것이 마케팅, 세일즈 팀에서 생각할 가치 영역이다. 제가 정비례의 법칙 두 가지를 그동안 얘기했는데 세 번째 정비례의 법칙을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영업직원의 생각의 크기는 가치의 크기를 크게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 우리는 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업직원들이 회사한테 왜 커머디티 비즈니스를 가치 비즈니스를 하라고 몰아가느냐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영업부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는 냉정하게, 경영층은 더 냉정하게 우리 비즈니스가 커머디티성 비즈니스인지 밸류 비즈니스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정하고 시작해라. 영업직원은 아무리 우리 회사 제품이 커머디티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더 고민해서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지만이 회사가 생각하는 이윤이 추구되고 가치가 극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이게 비즈니스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면을 마음을 열고 시작하면서 이제 이 가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파트 1에서 제가 가치의 정의를 주로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는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는 화폐의 크기다. 재화의 크기다.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4,000 몇백 원짜리 별다방 커피를 마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백다방에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거죠. 물론 맛도 다르겠고 원료도 다르겠고 상황도 다르겠죠. 그것에 의해서 고객은 기꺼이 지불하는 재화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는, 고객이 지불하는 결정하는 크기가 가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치를 논하기 전에 가치의 용어들의 몇 가지 혼동되는 면들을 우리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영어로 피처가 있고 어드밴티지가 있고 베니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처라는 것은 뭐냐?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 또는 사양, 피처라고 얘기하죠. 어드밴티지는 뭐냐? 그 제품의 그런 특징에 의해서, 사양에 의해서 본연적으로 창출되는 차별화된 성능의 크기, 장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또 하나 생각할 게 뭡니까? 베니핏이죠. 고객이 느끼는 혜택이죠. 우리는 고객한테 흔히 밸류 세일즈를 할 때 무엇을 세일즈해야 됩니까? 피처를 세일즈하는 게 아닙니다. 어드밴티지를 세일즈하는 게 아닙니다. 뭘 세일즈해야 됩니까? 베네핏을 세일즈해야 되죠. 고객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얘기해야 되죠. 흔한 예로 여러분들 이런 예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를 비즈니스하는 영업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이브리드 차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피처죠. 이 차의 연비가 리터당 16km를 달린다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차는 1리터에 1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평균 주행 거리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어드밴티지죠. 하이브리드 차가 제공할 수 있는 특징에 의해서는 강점이죠. 근데 이것이 고객한테 와서 닿겠습니까? 물론 와서 닿겠죠. 내가 평소에 타던 차는 연비가 한 10km가 안 되는데 이 차는 16km가 돼? 고객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고객한테 와서 닿겠습니까? 근데 이 고객한테 이 영업직원이 고객께서는 1년에 3만 킬로를 타십니다. 3만 킬로를 주행하시면 1년 동안 우리 차에
리터당 16km를 차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타고 계신 차에 비해서 연료비가 1년에 100만 원이 세이빙 되십니다. 또는 150만 원이 세이빙 되십니다. 150만 원이 세이빙 된다는 게 뭡니까? 고객한테 돌아가는 베니핏이죠. 근데 많은 영업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 차는 하이브리드 차고요. 저희 차는 연비가 리터당 16km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영업 직원이 고객분께서 사고 계신 차를 이 차로 바꿨을 때 1년에 절감되는 연료비가 150만 원입니다. 5년이면 750만 원이라서 저에게 세이빙 되는 얼마고 기타 고객한테 돌아가는 베니핏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밸류 세일즈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처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요, 전 세계 140개가 넘는 나라에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요, 전 세계 7만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요, 5만 명의 금융 전문가 컨설턴트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영업 직원이 있으면 한국에서 어떤 은행에 또는 증권사의 의사결정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So what이죠.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니네 회사가 5만 명이 있든 50만 명이 있든 500만 명의 전문가가 있으면 뭐하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이 얘기가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는 15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잊어먹지 말 것은 큰 회사일수록, 내세울 게 많은 회사일수록 피처와 어드밴티지를 주로 얘기하지 베네핏을 얘기하는 거 잊어버린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밸류 방정식을 하나 말씀드리죠. 영업 직원들이 얘기해야 될 이 트라이앵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직원들은 첫째,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정확히 이해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은 뭡니까? 셀러의 랭귀지입니다. 뭐로 바꿔서요? 고객한테 돌아가는 베니핏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죠. 효과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죠. 아까 연료비 절감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건 뭡니까? 구매자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죠. 저희 회사에 차를 구입함으로써 1년 동안 절감된 연료비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엔진오일 교체 비용, 또 무슨 비용을 합하면 1년에 얼마의 경비가 절감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저희의 팔린 차가 지금까지 3만 대인데 3만 대의 평균 연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우리 차의 이러한 주행 연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언론이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십시오. 뭡니까? 에비던스,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가치 비즈니스를 논할 때 영업 직원들이 해야 될 이 트라이앵글을 생각을 하고 우리 가치의 전반적인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처를 시작으로 고객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고민해보고 그에 따른 증거를 고민해봐라. 이걸로 한번 여러분 직원들한테 한번 우리 제품, 당장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밸류 스테이트먼트, 흔히 가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봐라 라고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흔히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얘기합니다. 30초에서 22분 내외에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한테 얘기를 던져서 고객이 더 듣고 싶어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 가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전형적으로 쓰는 가치 문장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제품 솔루션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피처에 의해서 고객한테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그죠? 뭡니까? 우리 제품이 뭘 제안한다?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피처가 뭐다? 그래서 고객한테 돌아가는 베니핏이 뭐다? 다르게 얘기할 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제품을 도입함으로 해서 고객분이 갖고 계신 이러이러한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것도 가치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치의 정의를 잠깐 얘기 드리고 가볍게 가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가치 정의를 조금 더 본질 깊이 들어가서 논의하고 난 뒤에 2주서부터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유형을 논의할 텐데 그의 시작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와 앞으로 진행될 얘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흔히 value for money라고 얘기하죠. 돈의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는 결국은 고객이 지불하는 내재적 인정하는 가치의 크기가 그 가격에 나눠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죠? 둘 사이의 관계죠. 고객이 지불하는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제품의 가치가 크면 밑에 가격이 높아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제품의 가격이
그대로 서 있는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치를 키워야 되죠. 가치를, 이 내재적인 프라이스라는 것은 마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의 크기를 키워야 되겠죠. 가치의 크기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부서도 아니고 생산하는 부서도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영업팀에서는 그런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밸류 크기를 키워야지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재화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결국은 세 가지밖에 없죠.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가치 DNA를 그러면서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2달 가까이 여러분들과 논의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오늘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갭을 한번 논의 나누었고 가치 정의를 일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가치의 정의를 조금 더 어떻게 명확하게 해가는 가치 정의에 대한 문제와 가치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가치 비즈니스를 3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략과제, 프로젝트, 오퍼링 이 3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고 여기에 2파트로 나눠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한 10주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비즈니스는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주제인데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가치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의 트라이앵글을 생각해서 가치 문장을 만드는 것을 한번 현장에서 연습해 보고 다음 주에 가치 비즈니스의 전반부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